네,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10분 드립니다. 예. 류광준 본부장님 우선 좀 질문 드릴게요. 지금 예. 교육부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스터디 코리아 30만 300K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유학생을 30만 명 정도 이제 대학원생 유치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대학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이제 뭐 과학이 쪽을 살펴야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유학생을 유치했을 때 사실 상당한 기회를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. 교육에서 아무리 그들이 등록금이나 이런 걸 일부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해가지고 결국 우리 산업에 연구에 도움이 돼야지만 이게 긍정적 효과가 나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기원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학생들 유치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최수진 의원님도 해외 인재 유입에 대해 가지고 잘 짚어주셨는데 인재 획득에 대한 전략도 혁신본부가 신경 써야 될 주제죠? 맞습니다. 예. 예,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다대 과기원 같은 경우에 카이스트가 지금 전체 유학생 수가 한 1,100명 정도 되는데 카이스트는 소위 말하는 OECD 국가 출신의 유학생 수가 한 129명, 11.4% 정도 됩니다. 나머지 3개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공이 4%대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유학생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구나 아니면 취업 활동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왜 카이스트와 지방 과기원들 간 이런 차이가 좀 생기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실제로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가장 많은 유학생이 온 국가가 카자흐스탄,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지스트는 파키스탄, 디지스트도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한국의 정주율이 떨어집니다 나중에. 예, 그래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혁신본부도 좀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당연히 혁신본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네. 이제 우수한 인력의 확보인데 그 인력의 확보라는 것이 굳이 뭐 국적에 구애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뭐 국가를 좀 거론하긴 하셨는데 네. 국가를 막론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. 고민하고 예, 있습니다. 저도 그래서 뭐 이게 국가를 아까 언급한 국가들을 뭐 차별하고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다만 이게 우리가 이게 정착되려고 하면은 사실 법무부랑 또 외교부랑 보조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. 지금 현장에서 계속 유니스트나 지스트에 있는 학생들, 외국인 학생들이 제기한 소요가 뭐냐면은 나는 한국에 일하고 싶다. 근데 결국 이게 이 국가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 시각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취업 비자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. 그래서 지금 사실 또 법무부에서는 또 재작년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을 이제 진행하기로 해가지고 이런 과기원의 석박사로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거주 비자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주권이나 귀화까지 또 절차 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게 현장에서 아직까지 볼멘 소리가 나와요. 이게 지금 우선 지금은 과기원 원장들한테 이게 권한이 1차적으로 위임돼 있고요. 근데 그 다음 절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밟아나간 단계인데 안내도 부족하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국가들은 차별적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혁신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측과 긴밀하게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. 예,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게 앞으로 아무래도 이 과기원에서도 전부 다 이 학습학 과정 다 포함해가지고 외국 인력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정원 모집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광용 총장님 오늘 카이스트 갔으니까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생들이 좀 요즘 언급하는 걸 몇 가지 짚고 싶은데요. 예,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이 2023년도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이제 한 거 보니까 그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이제 시행한 조사인데요. 이 연구실에서 평균적으로 보장한다고 한 휴가 일수가 이게 11.3일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실제 쓰는 걸 통계 잡아보니까 한 7.6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2020년에 카이스트에서 교수와 학생의 신의 존중 헌장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합의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
휴가를 학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결정하되 학생의 정당한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반영해야 된다. 그래서 이 휴가에 대한 부분을 합의한 바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 연구실마다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총장님? 예, 저도 또 공감입니다. 예,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연구실마다 또 그런 또 관습이 있나 봐요.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는 자꾸 학생들 그 휴가를 많이 가게 여유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총장님 이게 학교에서 휴가 사용 공문, 이제 협조문 같은 것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공문 한 장 달랑 간다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관습이라든지 어떤 이런 네. 것들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적어도 한 일정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 연구자들 휴식권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? 이거는? 예, 예, 맞습니다. 예. 예,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사실 연구라는 것이 뭐 하루 더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성과가 더 나온다면 적절한 휴식도 병행돼야 되는 거는 아마 연구자셨던 총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,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. 카이스트에 지금 대학원생 출산 육아 지원금 제도가 지금 있지요. 예. 근데 이게 지금 지급 대상자를 보니까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대학원생 그 중에서 남성 여성 포함해가지고 다 이제 주게 돼 있는데 예. 이게 지금 보니까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입니다. 지금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명태로 26만 5천 원 정도의 이제 육아 지원금 정도, 출산 지원금 정도를 제공하고 있고요.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 45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한다 돼 있는데 이게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은 이런 곳에서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조건에 비해 가지고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. 이게 연구 수행하고 또 출산 육아를 병행하고 그다음 다시 연구로 복귀하고 싶은 대학원생을 위해 가지고 금액 상향이나 이런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희도 그 점을 이제 인지하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. 이걸 현실화하는 게 좋겠다고 이 생각합니다. 제도가 있는 건 좋은데 밑에 보시면요. 지금 2020년도, 2021년도에는 누적 지원 금액이 꽤 됐어요. 그런데 오히려 2023년, 2024년 지나가면서 이 제도가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제도의 수혜 인원이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모양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,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? 아니 뭐 아니, 제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좀 이거 좀 대학원생 요구가 있다 보니까요. 이 부분 챙겨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카이스트의 어쩐 아까도 통계를 보면 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타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분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연구 지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길 제가 이렇게 예,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스트 이민수 총장님 이게 보니까 지스트의 특훈 교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특훈 교수. 예. 예, 이게 뭐 좀 약간 교수님들 좀 명예롭게 이렇게 좀 서운하는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슈된 게 이제 지스트 특훈 교수라는 등급이 있고, 그보다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신진 특훈 교수라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, 이 지스트 특훈 교수가 더 명예로운 자리인데 지스트 특훈 교수를 뽑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지원 안 하고 신진 특훈 교수에 지원하신 분이 선발되었다 그래가지고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? 예, 우선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예, 그 출처가 예, 내년이면은 정년 퇴임을 하는 교수가 예. 자신이 탈락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언론과 함께 이런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.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특훈 교수는 모 과학재단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금에 기초해서 특훈 교수 1명 그리고 신진 특훈 교수 3명을 예, 맞습니다. 저희가 선발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. 궁금한 게 이게 교무처랑 교학부 총장의 회의록 공개 거부가 사실 이게 불만을 더 키운 것 같은데 회의록이 존재합니까?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? 회의록은 있고요.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에서 예. 이를테면은 신진 특훈 교수로 한 정말 젊고 유망한 40대 교수가 글쎄 겸양지덕을 발휘했다 할까요? 신진으로
신청을 했어요. 예. 그런데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다 보니까 가장 연구 실적이 정말 뛰어나서 이 교수는 특훈 교수로 해야 되겠다. 지스트.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의원들에 제출하시면 연락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인사위원회 그리고 평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 위원회는 외부의 인사들도 포함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저희한테 익명화해서라도 알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